학생들의 리더십 액티비티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미국으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하냐 하는 건데요. 저 역시 저 아이들을 대학 보내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탑 학교들의 웹사이트를 뒤져보면서 어떤 것을 하나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나눴었고요. 아이들 대학을 보내고 나서 이쪽 계통의 일을 하면서는 미국 컨설턴트 협회 IECA의 웹사이트를 뒤지면서 새로운 정보를 찾기도 하고 그쪽에서 나온 리소스를 보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기도 하고 그쪽에 계신 다른 컨설턴트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액티비티 중에서요. 하버드의 어드미션 웹사이트를 가시면요. What we look for 라는 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리더십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비슷하게 예일 웹사이트를 가시면 다음 세대의 리더를 찾고 있다 라는 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웹사이트를 가시면 스쿨과 커뮤니티에 다른 점을 가져다주는 리더를 찾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탑 학교 몇 군데의 웹사이트를 보시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리더십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탑스쿨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리더십이 들어가는 서머 캠프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서머 캠프는 학생들한테 경험을 주고 또 서머에 어떤 것을 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서머 캠프는 그 돈을 들인 가치에 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는 임팩트는 작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머캠프 앞에 탑 학교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장소만 그 학교에서 하는 경우지 그 학교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리더십 얘기를 돌아가서 어떤 것이 리더십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주도권을 잡아서 누구 위에 올라간다던가 포지션만을 잡는 것이 리더십은 아닙니다. 리더십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경험을 쌓는 것은 꼭 캠프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롤모델이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거나 영국의 세트를 디자인한다거나 섹션의 리더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리더십은 단순히 원서에 포지션으로 적는 것으로만 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포지션을 적고 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150자 안에 자세하게 적어줘야만 합니다.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면 그것은 입학 사정관이 봤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써줘야만 하고 그것이 에세이에도 잘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는 제가 에세이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트먼트식으로 텔하는 것이 아니라 쇼, 직접적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자세하게. 자, 예를 들어 학생이 클럽의 프레젠터가 된 이후로 클럽의 숫자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학생이 클럽의 학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클럽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또 어떻게 진행했는지, 또 펀드레이징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챌린지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이런 작은 일화들을 에세이에 담아낸다면, 그리고 자기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풀어낸다면 아주 좋은 에세이가 될 것 같습니다. 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건요. 프레젠트가 되는 겁니다. 캡틴이 되는 겁니다. 내셔널 소사이어티의 프레젠트, 포린 랭귀지 클럽의 퀴즈볼, 로보틱스 클럽, 여러 가지 클럽이 많겠죠. 그리고 스포츠팀, 바스티 이런 데 캡틴이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처음부터 프레젠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계획을 짜야 됩니다. 8학년부터 7학년부터 이때부터 나는 하이스쿨에 들어가서는 내가 관심 있는 클럽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나는 처음에는 그냥 멤버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트레저가 됐다가 서서히 해서 바이스 프레젠트, 그 다음에 프레젠트 이렇게 되겠다라고 계획을 셉니다. 처음부터 누가 뽑아주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제 시간에 가고 팀원들과 다른 클럽들과 관계를 좋게 키우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이벤트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이벤트 아이디어도 내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예상보다 더 많은 일을 그렇게 하면 자기가 더 할 수 있겠죠. 서서히 자기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신임도 높여가면서 리더십을 점점점 쌓아가면서 교우 관계도 넓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팅을 했을 때 프레젠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경험도 늘려가서 그게 또 에세이도 나오게 되고
자기가 프레젠트가 됐을 때 더 많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이벤트를 새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는 것도 리더십입니다. 꼭 어떤 프레젠트가 됐을 때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레젠트가 되기 전에 그 밑에 단계에 있을 때부터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벤트를 이런 것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는 많은 계획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과의 조정, 리더십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벤트를 많이 했다는 것을 입학 원서에 쓴다면 이것을 읽는 입학 사정관들은 이 학생이 리더십이 많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를 많이 하다 보면은 팀 리더나 아니면은 프레젠트가 될 기회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팀이나 클럽에 들어가 있을 때만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론티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턴십을 하면서도 큰 단체에서 자기가 자그마한 이벤트지만 열심히 했을 때 또 거기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자기 아이디어를 주저없이 내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응용해서 결실로 꼭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던가 음식을 기부한다던가 이런 작은 시작점이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구별시키는 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벤트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이 이전에 한 이벤트를 어떤 점이 잘 됐는지 어떤 점이 실패였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 라고 해봤는데요. 자, 학생이 원하는 클럽이 학교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야말로 리더십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새로운 클럽을 만들려고 할 때는 브레인스토밍을 잘 해야 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자기와 관심이 맞는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모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어떻게 해야만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고 또 어드바이저 선생님도 찾아보고 그 선생님과 의견도 모아봐야 합니다. 새로운 클럽에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기존에 클럽을 만들었던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클럽을 만든다면 프레젠트와 함께 또 파운더라는 새로운 명칭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학생은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어드바이저 선생님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도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펀드레이징을 하는 것입니다. 기금 모금을 조직하는 건데요. 펀드레이징 클럽을 다시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클럽에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퀴즈볼에 있었는데 내셔널 퀴즈볼로 가려고 할 때 펀드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펀드를 모았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모아서 내셔널 퀴즈볼을 갔었는데요. 이거 자체가 재미있는 학생들 간의 추억도 될 수 있고 클럽에 대한 애착심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학생 스스로 리더십을 보여주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펀드레이징을 조직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업가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사업이라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학생이 손재주가 있다면 옷을 수선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라놀라나 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1, 2달러에 팔 수도 있고요. ACT나 SAT 튜토를 할 수도 있고요. 매스 튜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테니스 레슨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아이의 학교에 있던 학생 같은 경우는 10년쯤 된 얘기인데 아이폰 앞에 깨진 거 그거를 고쳐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귀걸이를 만들어 파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런 비즈니스 또 리더십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자, 멘토링인데요. 피어 멘토링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에 피어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꼭 피어가 아니더라도 엘리멘터리 스쿨이나 아니면 미들 스쿨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봉사 프로그램에서 리더가 되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조금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학생들,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겠지요. 학생이 양로에서 조금 더 오래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은 이렇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리더십 포지션을 갖는 것도 그냥 클럽에서 리더십 포지션과는 또 다른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방법으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학생들의 창의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액티비티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리더십 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꼭 어떤 포지션을 프레젠트 캡틴이 되어야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장기간 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얘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